안녕하십니까, 조이쌤의 Q&A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땡큐. 네, 오늘도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사연 많이 보내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 일단 사연은 이메일로 먼저 답장을 보내드리고, 차후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가명 처리하여 방송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보내주실 분들은 밑에 있는 이메일로 사연을 보내주시고, 본인의 현재 점수, 내신 등급이나 만약에 고등학생이시면 모의고사 등급까지, 모의고사 점수까지 있으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학교, 학과 이런 것들이 되게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을수록 제가 더 구체적인 상담을 드릴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천안 소재의 고등학교를 다닐 예정인 예비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제 좀 있으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데 제가 영어가 아주 심각해서 저런 이 글을 작성해 봅니다. 중학교 3학년 기준으로 수학은 87점, 국어는 100점, 영어는 46점, really? 과학은 85점, 역사는 98점. 방학 동안에도 고등수학만 선행하고 영어 공부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열심히 하셨어요. 이제 안되겠다 싶어서 글을 적어봅니다. 현재 제 영어가 얼마나 심각하면 영단어도 기본적인 것만 알고 있고 문법 또한 아주 기본적인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어랑 문법. 이제부터라도 영어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는 포기하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포기하는 게 맞을까요? 만약 포기하지 않고 차근차근 영어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영어 내신은 어떤 위주로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되게 구체적이에요. 감사합니다.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 이 학생의 이름을 촘스키라고 할게요. 촘스키. 네, 촘스키. 촘스키 학생이 수시로 원하는 대학을 갈 거라고 생각해 볼게요. 촘스키 학생이 점수가 그래도 제법 괜찮은 편이잖아요. 수학도 87이고 국어도 100점이고 과학도 85고 사회과인 역사도 98이니까 수시로 승부를 볼 수도 있죠. 수시로 본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내신 점수 중에도 주요 과목을 보게 됩니다. 수시로 대학을 갈 때. 그러면 영어 내신은 100% 들어가게 되죠. 영어는 주요 과목이니까요. 그러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인데 만약에 영어가 말도 안 되게 지금처럼 무너져 있다면 수시로 원하는 대학에 못 갈 확률이 높겠죠. 영어 때문에. 만약에 어떻게 영어를 빼고 어떻게 점수를 맞춰서 면접장에 들어갔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은 대학교 면접관 선생님께서 여쭤보시겠죠? 촘스키 학생은 다른 과목에 비해 왜 이렇게 영어 점수가 안 좋아요? 라는 질문을 받게 되겠죠. 만약에 촘스키 학생이 수시 종합, 그러니까 수시 교과 이런 걸로 학교를 지원하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춘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면접 있는 학교는 다 제꼈어. 제끼고 영어를 안고 어떻게든 학교에 지원을 했어요. 다른 게 전교 1등인 거지. 근데 그렇게 해서 수능 등급을 맞춰야 돼요. 그러면 3개 합 6, 2개 합 4 이런 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수능 등급 맞출 때 영어가 빠지면 곤란합니다. 영어가 가장 쉬워요. 등급 맞추기가. 다른 과목은 상위 4%까지가 1등급이잖아요. 영어는 90만 넘으면 1등급이에요. 작년 기준으로 7%죠. 그리고 다른 과목은 상위 11%까지가 2등급인데 영어 같은 경우는 80만 넘으면 2등급이에요. 80 넘는 거 23%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쉬운 방법이다. 등급 맞추기에. 그래서 만약에 촘스키 학생이 수시 중심으로 대학을 입학하게 되면 영어는 빠지면 안 됩니다. 곤란해요. 만약에 촘스키 학생이 정시로 원하는 대학을 간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내신은 텄고 정시로 해봅시다 라고 했어요. 그래도 영어 최소 3등급은 가야 돼요. 3등급은. 지금 다른 과목 점수가 굉장히 좋으시단 말이에요. 수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까지는 어렵지만 어쨌든 괜찮은 편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영어가 발목 잡으면 수능이건 내신이건 좀 아깝죠. 네. 만약에 영어 때문에 내신 경쟁에서 밀려서 정시 파이터가 됐다. 근데 영어가 또 2, 3등급 만들기에 너무 어려워. 시간 좀 많이 들어.
이렇게 되면 정시로 준비하셔도 영어는 2, 3등급까지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영어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정시로 가셔도. 유일하게 영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 방법을 다 듣고 보면 아유 저건 못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일단은 촘스키 학생이 이과 계열이라고 가정합니다. 이과 계열이고 그리고 수리논술로 가는 겁니다. 수리논술은 대학교 입학할 때 문제를 푸는 거예요. 촘스키 학생이 입학할 때는 거의 퍼센테이지가 없어요. 10% 미만의 학교만 그 수리논술을 할 겁니다. 어쨌든 이과 수리논술로 대학을 지원하시면 내신은 아주 약간 들어가요. 약간 들어가고 수학 문제 실력으로만 입학을 결정합니다.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는데 수능 3과목, 뭐 2개 과목 뭐 이런 걸 요구하는데 그때 영어를 빼시면 영어를 빼고도 학교에 입학할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이게 엄청나게 비효율적이죠. 생각해보면. 왜냐하면 내신을 제꼈어. 영어 때문에. 수리논술 하려면 수학을 엄청 잘해야 돼요. 엄청나게 잘해야 되는데 그 단계까지 갔는데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춰야 되는데 영어가 제일 쉬운 과목인데 영어는 빼고 수학이나 국어, 수학이랑 사회, 수학이랑 과학 이렇게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어렵죠. 이렇게 하는 거는 마치 집에 가스레인지가 있는데 마당에 나가가지고 모닥불 피워서 라면 끓여 먹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공부하시면 좋냐? 일단은 내신부터 말씀드릴게요. 내신에서 계속 패배하신 거잖아요. 중학교 내신에서 8전 8패를 한 거죠. 2학년 때 4번, 3학년 때 4번. 그래서 아마 좀 자존감도 좀 떨어져 있고 그러실 텐데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영어 내신은 2가지 요소입니다. 첫 번째는 교과서 암기, 두 번째는 문법. 요 2가지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신에서는 요 2가지만 서 있으면 절대 폭망하지 않아요. 절대로. 다른 과목 점수가 좋잖아요. 지금 만약에 지금 과학이나 역사 같은 과목이 굉장히 떨어져 있으면은 이 암기를 잘 못하시나 보다 할 텐데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암기를 못하는 건지 암기를 싫어하는 건지. 영어도 암기하면 됩니다. 영어도. 그래서 단기 전략을 일단 세워볼게요. 내신의 단기 전략입니다. 일단 예비 고1이세요. 이게 진짜 메릿입니다.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수능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수능 준비하는 건 다 집어치워버립니다. 영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어를. 수능은 다 집어치워버리고 수능 준비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걸 다 하고 1학년 말부터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지금 기초가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내신의 기본인 교과서를 암기합니다. 교과서를. 본문을 암기하는 거예요. 보통 고등학교 책은 4단원 구성되어 있어요. 2단원, 2단원. 그러니까 중간고사 2단원, 기말고사 2단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쓸 교과서, 자습서, 문제집, 뭐 인터넷 카페 뭐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본문과 본문의 해석을 쫙 긁어옵니다. 쫙 긁어와요. 4세트를 만드는 거죠. 이걸 해서 일단 첫 번째는 본문의 해석을 나 혼자 할 수 있는 정도로 암기합니다. 해석을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해석을 못 하시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해석을 암기하는 거죠. 요런 문장이면 요런 해석이다. 요런 문장이면 요런 해석이다. 자, 이 해석이 내 힘으로 다 가능하다. 그러면 괜찮은데 만약에 야, 이 문장은 도대체 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네. 하는 문장이 만들어지면, 그런 문장이 보이면 주변에 영어 선생님들이나 강사님들이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진짜 물어볼 사람이 없으면 이 영상 밑에 댓글로 다세요. 왜 이 문장은 요렇게 해석됩니까? 그러면 제가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네, 그거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그리고 보통은 저는 학교 선생님한테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이 질문하면 너무 좋아하세요. 이게 되게 귀찮아 하실 것 같죠? 근데 말은 귀찮다고 하는데 마음은 좋아요. 적어도 제가 선생할 땐 그랬어요. 왜냐하면 학생이 날 믿고 질문해 주는 거잖아요. 너무 고마운 거야. 와, 역시 내가 실력 있다고 보이나 보구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한테 많이 해주시면 학교 선생님한테 점수도 딸 수 있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해석이 어느 정도 됐어요. 그러면 빈칸이 이렇게 뚝뚝뚝뚝 뚫려 있는 그런 연습지가 있어요. 카페에도 있고 자습서에도 있고 문제집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 걸 하나 구해가지고 좀 채워봅니다. 채워보는데 안 된다. 똑같은 걸로 2번, 3번 해도 오케이.
꼭 문제지를 바꿀 필요는 없어요. 거기에 빈칸이 뚫려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빈칸을 둔 사람이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단어가 중요하다는 걸.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빈칸 가지고 백날천날 해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해석만 보고 본문을 100% 쓸 수 있으면 좋습니다. 이거 이제 영작 문제라고 하는데 이 부분까지는 지금 촘스키 학생은 기초 단계니까 못 도달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게 궁극의 내신의 완성형이에요. 대부분의 학생들, 내신에서 점수 90점 이상 다 받는 학생들 있잖아요. 다 한글 보고 영어 쓸 수 있는 정도가 돼요. 문법이죠, 문법. 어려워요, 그죠? 문법 어려워요. 저도 문법이 담당이지만 문법 어렵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문법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자, 책을 2권을 사시는 게 좋아요. 2권을. 레벨 2랑 레벨 3.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1학기에 나갈 문법만큼만 딱 공부합니다. 겨울방학 때. 여름방학 때는 2학기 때 나갈 부분만 공부해요. 한 챕터에 보통 2개나 1개의 문법이 들어있어요. 고등학교 책은. 그러니까 그것만. 예를 들어 분사구문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레벨 3, 레벨 2에서 분사구문만 봅니다. 2단원의 수동태야. 그러면 수동태만 봅니다. 수동태만. 2단원만 푸는 거죠. 그렇게. 만약에 3단원에는 관계대명사야. 그럼 관계대명사 부분만 읽고 풉니다. 레벨 2, 레벨 3 이렇게 2권. 별로 어렵지 않죠. 내가 13단원까지 있는 걸 다 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고등학교 시험 범위에 걸리는 데만 풀라고요. 그것만. 레벨 3 풀고 이해 다 되면 레벨 2는 안 풀어도 돼. 그건 나중에 여름방학 때 풉시다. 근데 레벨 3를 했는데 잘 이해가 안 됐어. 그러면 레벨 2를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는 이제 보시면 유튜브에다가 막 검색해 보시면 강의를 많이 해주세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그런 것도 있고, 마무리는 또 제가 하시는 10분 문법도 있고요. 네. EBS 들어가시면은 문법 추천 강좌 되게 많아요. 다 공짜예요. 그런 거 보시면 되고. 그렇게까지 시간이 없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책만 푸셔도 됩니다. 그리고 본문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본문에 우리 주요적으로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단원의 분사구문인데 분사구문 외에 문법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죠? 분사구문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죠? 수동태도 나오고 관계대명사도 나오고. 자, 그런 건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걸러줍니다. 버려요. 그 문제가 나오면 맞출 수 없어요. 그건 버려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맞춰요? 지금 시작하는데. 그거는 거기까지는 욕심. 자, 그래서 그런 부수적인 부분에서 나오는 건 다 틀리고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촘스키 학생은. 우리 1학년의 목표가 뭐예요? 100점? 70점에서 80점을 받으면 만족되는 거죠. 중학교 때 48점인데 고등학교 1학년 때 70, 80점이야? 박수 쳐야지. 엄마랑 같이 고기 뷔페 가야 돼. 그래서 요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요 정도까지만. 너무 100점을 목표로 하시면 힘들어요. 그 다음에 참고로 학교에서 이제 프린트랑 부교재 같은 거 막 줘요. 그거는 무조건 다 모아서 해석을 다 해주세요. 해석을 해주시고 타이핑 칠 수 있으면 더 좋고 그 공부 좀 해놓으세요. 똑같이 본문 외우듯이. 상위권 학생들은 그 프린트도 다 외워요. 한글 보고 영어로 다 쓸 수 있을 정도로 외워버리고. 또 추가로 학교가 어떤 학교냐에 따라 좀 다르겠어요. 이 천안에 있는 이 소재 고등학교가 어떤 학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보통은 고등학교 때 모의고사를 연계하거든요. 중간고사 때 모의고사 하나, 기말고사 때 모의고사 둘 이렇게. 그래서 연계가 된 모의고사도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공부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본문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뭘 하냐? 해석할 수 있게 해놓고 빈칸 뚫으면 맞출 수 있게. 영작하면 좋지만 영작까진 바라지 않고. 그리고 기타 문법이 나오면 버리고. 네, 풀지 않고. 선생님, 모의고사는 자습서가 없잖아요. 네, 근데 모의고사는 해설지가 있어요. 해설지를 같이 나오니까 해설지 보시면 되고. 그리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인터넷 카페에서 운 좋게 잘 찾으면 좀 자습서 같이 해설된 게 좀 있어요. 네, 그래서 몇 월 모의고사 분석 뭐 이렇게 써놓으면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단기 전략 말고 중장기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중장기적으로 영어를 이제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좀 힘든 얘기를 할 거예요. 일단 기초가 없잖아요. 단어랑 문법이 있어야 돼요. 단어랑 문법이 2개가 다 있어야 되는데 이제 독해는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독해는 고등학교 과정을 따라가면 어느 정도는 좀 해결이 돼요. 단어가 같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면. 그래서 독해는 좀 이게 스텝 어사이드 해놓고 약간 이렇게 치워놓고 단어 부분은 단어책을 하나 사요. 사가지고 영어를 보고 한글 쓰기.
네, 굳이 한글 보고 영어 쓰기나 문장에 영어 넣기 이런 것까지 할 필요는 없고 영어 보고 한글 쓰기를 하루에 한 번씩만 꾸준하게 시험 봅니다. 절대 막 하늘이 깨져도 머리가 뒤지듯이 아파도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해도 그래도 무조건 하루에 한 번씩. 보통 단어책을 추천해달라고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이투스북에서 나오는 이 워드마스터 추천해드립니다. 워드마스터. 제가 이투스에 어떤 뭐 주식이 있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이투스 선생님도 아니고. 네. 근데 이게 왜 이걸 추천해드리냐면 이게 중학교 난이도부터 탭스 난이도까지 쭉 연결돼서 올라갈 수 있고요. 네, 수능 난이도 포함하여. 그리고 이투스 홈페이지에서 테스트 마스터라는 걸 검색하시면 시험지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을 줘요. 얼마나 편해요? 맨날 시험을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냥 프린터만 있으면. 프린터 없으면 그냥 컴퓨터에다 띄워놓고 이렇게 써도 되고.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가지 때문에 셀렉션이 넓고 그리고 프린트를 할 수 있다. 문제지를 계속 준다. 이것 때문에 추천해드리는 거고 지금 제 생각에 촘스키 학생 정도면 둘 중 하나예요. 중등 실력 아니면 중등 고난도. 네, 요 둘 중에 하나를 잡아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둘 중에 하나. 지금은 왜 선생님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중등이라뇨. 쉬운 거로 시작하자고 하는 거예요. 좀 쉬운 걸로. 네, 처음에 너무 문턱이 높으면 안 되니까 하루에 하나씩 하는 거. 그 대신 이거 끝까지 할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리고 두 바퀴 정도 돌릴 생각으로 해주시면 좋아요. 한 책을 두 바퀴. 그래서 3, 4월에는 중등 고난도 그쵸? 를 영어 보고 한글 쓰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보통 이게 한 달짜리거든요? 한 달짜리인데 영어 보고 한글 쓰기를 지금 2달 잡아드렸잖아요. 내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신을 빼야 되니까. 내신 때까지 단어 외우고 있긴 좀 그러니까. 5월, 6월에는 똑같은 책을 한글 보고 영어 쓰기. 그 다음에 뭐 7, 8월에는 고등학교 책으로 바꿔서 고등 베이직을 영어 보고 한글 쓰기. 그 다음에 9월, 10월에는 또 고등 베이직을 한글 보고 영어 쓰기. 그 다음에 11월, 12월에는 수능 2000을 영어 보고 한글 쓰기. 1월, 2월에는 수능 2000을 한글 보고 영어 쓰기. 이렇게 돼버리면 고등학교 2학년이 딱 되는 3월이 되면 수능 레벨의 단어 테이블을 싹 갖게 돼요. 네. 그러면은 이제 바로 수능 특강을 풀 수 있는 정도의 정시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어요. 자, 단어 얘기가 끝났는데 이제 문법 얘기도 좀 해볼까요? 문법은 이제 내신 준비하시면서 교과서 문법은 좀 끈질기게 몇 단어씩 해놨는데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중학교 1학년 수준의 문법책부터 3학년 문법책까지 세트로 싹 사는 게 좋습니다. 아까 내신을 살 때 레벨 2, 레벨 3를 사자고 했잖아요. 그 책과 똑같은 책의 레벨 1도 사세요. 네, 같이. 그래서 레벨 1, 2, 3를 꽉 사는 거예요. 다 사서 이제 처음부터 쭉 푸는 거예요. 레벨 1에는 뭐 I 다음에 M 써야 된다, he 다음에 is 써야 된다 이런 거 나와요. 네. 하지만 처음부터 쭉 푸는 게 좋아요. 그게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제일 공부 안 될 때 하면 되잖아요. 제일 어이없는, 공부 안 되니까. 문법책이나 좀 풀까? 그러면서 이렇게 풀면 되죠. I am, he is. 이렇게 해서 풀면 되잖아요. 이게 이제 혼자 공부하기 좋은 책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몇천 몇백제라고 써있는 책들이 좀 좋아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거는 적중영문법 3300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더텅 출판사에서 나오는 중앙영문법 3800제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생긴 책인지 보고 싶으시면 제가 이제 문법책 소개하는 컨텐츠가 있거든요. 그거 잠깐 보시고 하셔도 되고 에이 몰라 그러면 아무거나 사셔도 돼요. 똑같아요. 자, 두 가지가 기초를 다지기 좋은 책인데 세 권을 다 사서 푼다고 생각해보면 이게 단원이 45에서 55단원 정도 돼요. 엄청 많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단원씩 풀잖아요. 그러면은 45주가 걸려요. 1년이죠. 1년. 너무 길어. 그러니까 촘스키 학생이 듣기에는 좀 잔인할 수도 있고 다른 과목 할 것도 많지만 중학교 시절에 3년 동안 영어 공부 안 한 거를 커버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일주일에 2단원 정도는 풀어야 돼요. 그래야 중간 기말고사 때 안 해도 문법 공부를 좀 안 해도 좀 빠져도 그래도 이렇게 끝까지 돌 수가 있어요. 2학년 전에. 지금 목표는 이거거든요. 2학년 전에 경쟁력이 확보된다. 왜냐하면 2학년까지도 영어가 계속 질질 끌리고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마지막 결론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영어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촘스키 학생이 제 눈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서든 영어를 시킬 거예요. 영어 공부를 시킬 건데 왜 그러냐면 촘스키 학생의 다른 과목의 실력이 너무 아까워요.
왜냐면 저는 대부분 이렇게 실패했거든요. 제 주변의 학생들은 영어가 다 1등급이 나오고, 네, 수능에서, 아니면은, 내신에서, 그리고 수학, 국어 때문에 대부분 잘 안 됐어요. 근데 영어 말고 다른 과목이 괜찮다면, 영어가 가장 가벼운 과목이라는 거? 네, 점수 올리기에. 그러니까, 절대 포기 안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다른 학생들보다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계신 거예요. 그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의욕적으로 영어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과목은 잘 나오기 힘든데, 영어는 잘 나오기 쉬운데, 잘 나오기 쉬운 과목만 안 나오는 거니까. 참고로, 아까 사연 중에 이제 포기하라고 하는 학생들이 주변에 있다고, 하는 주변인들이 있다고, 뭐 그분이 선생님이 아닐 거라고 전 믿습니다. 근데, 막, 이렇게 중학교 기본부터 촘스키 학생이 막 공부를 하고 있어요. 본문을 외우고 있고 영어 공부를 막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변에서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 포기해라. 라고 하는 분들이 생길 거예요. 분명히. 야, 영어 이렇게 외우고 있지 마.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야, 이거 포기해. 이렇게는 안 돼. 야, 진짜 너 바보구나. 영어 안 되겠다, 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이 뭘까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죠. 이 마음이 들어있어요. 촘스키는 영포자였는데 저렇게 해서 영어 점수가 오르면 나는 촘스키에 비해 잘하는 게 하나도 없네? 이런 생각이나 촘스키가 저렇게 미련한 전공법으로 공부하는데 막 중학교 때부터 하고 막 본문 다 외우고 이렇게 막 미련하게 뭐 그렇게 하는데 자꾸 욕이 나오려고 그래? 근데 나도 저렇게 처음부터 해야 하나? 제가 잘 되면 나도 저렇게 해야 올라가나? 이런 두려움입니다. 주변에서 촘스키 학생한테 자꾸 포기하라고 하고 나쁜 소리 하잖아요? 공부하는 거 가지고 촘스키 학생이 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촘스키 학생이 주변 경쟁자들에게 두려움을 줄 만큼 경쟁력 있는 학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조이쌤의 Q&A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땡큐